소피님이 아주 인상적인 질문을 했네. 자, 저는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쉬운 일보다는 힘든 일 할 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더 제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 자신을 더 채찍질하듯 살아가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도 익숙해져서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면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식어버려서 그만두는 그런 성향이 저한테 있어요. 저는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소피님이 던진 이 질문 되게 정말 실전적 질문을 잘 표현해 주셨는데 내가 25년 전쯤에 분석 상담 생활을 시작할 때 그리고 한 25년도 좀 더 되는 시점에서 26, 7년 전에 정신분석 대중 강의를 시작할 때 거기 대중 강의 클래스에 오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강의에 자극받아 갖고 나한테 이제 상담 의뢰를 한 분들 그래 절반쯤 되는 분들이 이 소피닝 같은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시대가 이제 억압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한 2000년대부터 조금씩 이렇게 많이 좀 정보화 사회 문화가 이렇게 퍼지면서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서구화가 되게 가속화됐었거든요. 그 전에는 되게 이제 억압된 문화의 그런 무드가 되게 강했어요. 정치적으로나 사회 제도적으로나 남녀 불평등성도 암암리에 이제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그 도덕 규범의 삶이 되게 많이 외부적 플러스 내부적으로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았던 거예요. 도덕적 심판자 또는 도덕적 징벌자 이걸 내면에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상담 장면에서 이제 소피님 같은 물음을 던지는 분들을 비율이 꽤 높았어요. 이런 물음을 던지는 분들이. 이분들의 인생을 보면은 이게 진짜 마음의 연민이 이렇게 일어날 정도로 정말 많이 안타까워요. 참 저분은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저렇게 노력해온 사람일수록 더 보상을 받고 잘 지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아주 어려서부터 이런 비슷한 삶을 시작을 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뭔가 그냥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힘든 굳은 일 다 하고 자기한테 주어진 의무나 역할보다 완벽히 수행하고 좀 쉬어도 될 때도 꼭 아무것도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가치로운 걸 하지 않으면은 마치 그 나쁜 상태에 있는 또는 나쁜 짓 하는 것 같아가지고 벌 받을까봐 자기 주어진 한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박적 그런 생각도 느낌도 갖고 해서 끊임없이 자기한테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그거를 수행을 해내고 편안하게 쉬지 못하고 조금만 쉬어도 너무 과하게 쉰 것 같은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을 받고 소피님이 얘기하는 그 상태 내면에 도덕적 심판자의 에너지 그 기운이 되게 센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이 도덕적 심판자의 그 기운이 센 이유가 소피님의 이 물음이 되게 중요한 물음이라서 나는 저런 것에 시달리는 분들의 상담 장면에서 정말 그 비율이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난 편인데 나이가 진짜 무슨 백발이 돼가지고 그 누구가 뭐라고 그러지 않을 나이가 됐는데도 거기서 못 벗어나요. 누군가한테 주목받을 만한 뭐가 있으면 항상 타인의 시선에 내가 조금이라도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면 어떡하나 내가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면 어떡하나 이것도 죄 짓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의 원천이 다양한데 크게 말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열심히 살지 않으면은 쉬운 일하고 이런 거면 더 너를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를 여기고 힘든 일을 해야 제대로 누군가한테 비난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자신의 노고를 뭔가 인정받을 것 같고 덜 처벌받을 것 같고 끊임없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자기 학대죠 그것도 자기 학대를 하는 이유는
내면에서 심판자한테 더 무서운 처벌을 받을까봐 미리 자신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그 처벌하는 그 중심축에는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소위 사회적 도덕 규범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어린 시절의 아버지의 말씀과 연관된 부분도 있고, 주로 오디푸스기 아동기 때.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그 도덕 규범에서 나쁜 짓을 저지를 경우에 나를 처벌하는 그런 목소리는 아버지의 말씀하고 연관되는데, 어린 시절에. 또 하나는 내가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그분이 원치 않는 짓을 했을 때, 이거는 옳고 그름하고 그분하고 또 다른 거예요. 가령 내가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엄마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엄마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거는 옳고 그름과 연관없이 엄마가 그걸 불편해했다는 그것 때문에 엄마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기는 어렸을 때 뭔가 엄마한테 죄스러운 일을 저질렀다 이미. 오디푸스하고 연관해서도 그렇고. 엄마가 나한테 비난했던, 나를 나무랬던 목소리가 이 안에서 여전히 어렸을 때 들은 게 계속 작동되기도 하고, 그 들어간 게 의지로 쉽게 소화돼서 없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나는 뭔가 충분히 좋은 기쁨을 주는 역할을 제대로 온전히 해내지 못한 그런 나쁜 딸이다, 나쁜 인간이다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처벌하거나, 또는 아버지가 요구했던 바랬던 그 옳고 그름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봐 노심초사하거나, 열심히 살아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하고 인정받고 가문을 빛내고 이런 것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까봐 또 노심초사하고, 또 엄마의 심기를 거스릴까봐 노심초사하고, 양쪽 부모의 각기 다른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니까 늘 내면에서 두 종류의 심판자한테 처벌을 받을까봐, 유아기 엄마로부터 오는 처벌도 되게 가혹하고 무섭거든요. 어디푸스기 아버지로부터 오는 처벌도 되게 무섭고요. 그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유아 때 느끼는 아이의 불안과 연관되고, 또 아동기 때 느끼는 또 아버지와 이성의 부모에 대한 어떤 불안과 연관돼서 안에서 소화해내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2000년도에 대중 그 정신분석 클래스에 참여했을 때, 그때 나한테 왔던 분석 세팅의 절반 분들이 소핀인과 같은 그런 죄책감, 자기처벌적 삶을 시달리는 분들이 비율이 꽤 높았어요. 근데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분들이 그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가 지금은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죠. 젊은 세대가. 요새 누가 그런 죄책감 갖고 살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너무 안 맞는데, 그때 어렸을 때 문화가 워낙 강하게 주입이 돼가지고 그 문화에 지금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요 안에서.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라도 소통을 하면 차라리 좋은 거지. 계속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들고, 그래야지 뭔가 비로소 조금 덜 처벌받을 것 같은, 내가 할 일을 한 것 같은 안정감이 들고. 그럼 나를 위한 삶을 못 살잖아요. 내가 이런 분들의 여러 떠올리는 분들이 있어갖고 내가 참 이 물음이 되게 반갑고 안타깝고, 내가 지난 20년 이런 분들과 연관된 요거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정리된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두 종류의 어떤 초자가 동시에 작동했을 때 하나의 옳고 그름뿐만 아니라 누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은 죄, 엄마가 좋아하는 걸 하지 않은 죄, 하나님이 원하는, 그분이 원하는 거를 하지 않은 죄, 각종 죄의식에 그냥 심판받으려고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어떤 원시적 유아적인 어떤 무엇이 삶에 뿌리 깊이 내재와 있는 분들이 삶을 이렇게 향유하고 릴렉스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간단치 않아진다. 요거 잘 소피님 잘 음미를 하셔서
이제 정말 그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누군가하고 이제 되게 좋은 어떤 사랑 관계 경험도 해보시고 좋은 사랑 관계 경험에서도 항상 또 누군가를 위해 주려고 하는데 애를 쓰게 되면 그 사랑 관계가 자연스럽지 않아져요. 이렇게 뭔가 정말 자연스러운 사랑 관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좋은 대상 만나서 이렇게 해보시고 어, 그 좋은 경험을 해도 이게 불행해지지 않는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오늘 질문 좋네. 소피님의 오늘 그 질문이 되게 무게가 있고 잘 해서 오늘 여기 이제 증문즉답은 2023년 12월 31일이네.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뜻깊네. 옛날 같으면 이게 유토피아예요. 내가 대학생 때 읽었던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브라보 뉴 월드.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스트리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국 각지에 있는 분들이 12월 31일 이렇게 저녁 시간에 만나서 이런 뜻깊은 소통을 한다? 와, 대단한 유토피아. 새해에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는 거더라고요. 차근히 조급해하지 마시고 영혼의 노력한 무엇으로 자기가 소화해낸 거는 정말 대단한 평생 대물림해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니까 자부심 가지시고 좋은 새해 되시길 바랄게요.